사회적인 후배 경제과학기술원 거의 무섭습니다. 광주에서 오신가요? 그러면 여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지금 방학 중이라서 네. 있는데요. 저는 4학년 1학기를 막 마쳤고 화학 전공이고 생명과학 부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그 유학을 가는 시점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 동안 미국 버클리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리크루팅도 오고 기회가 많다는 걸 깨달아서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학교 특성상 전공서는 좀 나중에 해서 약간 화학 공부에 대한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석박 통합으로 유학을 가기에는 제가 너무 준비가 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 석사를 하고 유학을 가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내용을 다루자면 사실 지스트는 1학년 때는 그 전공이 세분화되지 않아요. 그냥 거의 기초로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전공 선택하면서 점점 심화 과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스트 학부생들 이런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부 4학년을 내가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대학이 한 학부 3학년 정도 전공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나의 전공이 부족할 때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을까? 대학원 자체를 떠나는 게 괜찮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원서를 심사를 해보면 학부생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거는 학점밖에 없어요. 학점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100%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학점이 정말 좋다 그러면 그냥 지금 나가셔서 거기서 채우셔도 되고요.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석사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연구 경험을 쌓아서 실제로 퍼블리케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퍼블리시가 가능한 수준의 연구를 하시고 오시면 그거는 큰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 입장에서 이 학생회를 일을 하면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느낌이 오면은 이제 뽑고 싶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학점을 잘 성적표 뽑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죠. 특히 그 석사를 하시고 가실 거면 그럼 석사 때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 학부 때 지원하는 거면 학부 성적만 볼 텐데 석사를 하고 가시면 석사 때 뭐 했는지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석사 때 뭔가 잘 별로 프로덕티브하지 않고 논문도 별로 없고 그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사실 다 케바케라서 제가 그 미국에서 보면 한국인들 중에도 뭐 석사하고 온 친구도 있고 어디 석사하고 기업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고 저는 스탠포드 있었는데 그냥 작품만 마시고 온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걔들 중에서 누가 더 연구를 잘 하는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그리고 석사라고 하는 거는 석사생도 계시겠지만 되게 유의미한 연구를 하지 않거든요. 특히 뭐 생물학, 화학 쪽에 하시면 실험 테크닉 쪽 배우다가 저기 뭐 사수 선배들 하는 거 뒤치다거리 좀 하다가 그냥 하면 2년 그냥 나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뭔가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그 2년에 대한 보상 혹은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지원한 연구실로부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 비용 같은 걸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분야 뭐 화학이든 생명이든 거의 통합으로 뽑잖아요. 같은 경우는 석사 2년 하고 또 통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코스워크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또 시간이 더 2배로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아마 지난번 저희도 했을 때 행사 중에 많은 답변이 케바케였는데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맞출까요? 저희가 딱 뭐 답을 클리어 컷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더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미미한 것 같아요.
2년 지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속고 속이는 관계? 교수님은 뽑아놓고 속았다고 느끼고 교수가 가서 속았다고 느끼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속이시면 돼요. 아주 유학에 대한 유익한 꿀팁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학부생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인데 제가 대학을 지난해 석사하고 있었는데 자대로 갈지 탑재로 갈지 고민 때문에 저희 과가 지금 신설학과거든요. 17학번 제가 첫 기수고 해서 학과 선배도 없고 대학원도 선배가 없어요. 저희가 1인데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교수님 후보연구소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공은 무인동체공학이라고 자율주행이나 드론 공부인데 어떤 걸 하고 전공이에요? 무인동체공학이에요. 무인동체. 무인동체 공학.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거 공부하는데 연구실은 비전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대학원을 자대로 가야 될지 후대로 가야 될지 이번에 저희 지도 교수님도 신규 교수님이라 가지고 연구실에 석박사 분들 없어서 이제 연구원 문제 그냥 코닥 분들이랑 그냥 다른 연구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선배가 없으니까 난감했는데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연구실에 선배들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석사로 들어가면 뭔가 교수님이 좀 더 잘 태워주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고 오히려 자대보다는 다른 데 하대 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왜냐면 석사 같은 경우는 약간 내내로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서 여기 질문의 구체화를 위해서 혹시 연구 주제는 마음에 들어요? 연구 주제인데 마음에 들어요. 교수님 마음에 네. 이번 약간 늦었는데. 이번에 부임하신 분이시라고 교수님. 네. 우선 학교는 어디세요? 학교는 세종고죠. 우리 집. 저 같은 만약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의견을 그 이제 지금 석사 진학 준비하시는데 네. 그 석사 진학 후에는 뭘 하실까요? 석사까지 하고 싶은데 석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좀 석사를 왜 가시고 싶으세요? 이게 저도 그게 좀 자세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 과가 약게 몇 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약게 몇 개 배우니까 좀 더 한 곳에 집중해서 좀 더 배우고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신사가 여기가 하니까 여기도 하고 뭔가 뭐 해보고 싶은데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기존 알고리즘 개발합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까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학원 가시려는 이유부터 되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어느 교수님 이런 거 갈지를 결정하시는 것보다 제가 신생랩에 들어갔고 신생학과에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학제가는 과정이 대학원이었는데 학부 때부터 아까 그 연구 참여해서 가는 연구실은 갓 포닥 마치시고 부임하신 교수님이셔가지고 저희 생물정보학 하던 랩인데 생명과 랩인데 컴퓨터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다 그거 막 비닐 뜯고 셀 만들고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선배들 대학원 형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들어가는 형들이죠. 위에 아무도 없고 다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그게 되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 일단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도 처음인데 교수님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교수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포닥 끝나고 막 와가지고 학생들 처음 지도해 보는 거면 그것도 시행착오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교수가 완벽하고 뭔가 되게 대단한 인간일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학생 지도하는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그것도 사실 개인차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되게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뭐 학생 지도 잘하고 수업도 잘하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어느 정도로 푸시해야 학생이 뭐 적당히 부담을 느낄까 많이 부담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0점 조절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교수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시행착오를 교수님과 함께 겪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막 처음에 랩에 들어가가지고 실험 장비 다 세팅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세팅할 수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교수가 되시거나 어디 뭐 기업의 팀장이 되셔가지고 세팅해야 되면 내가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세팅되어 있는 랩에 뒤늦게 들어가면 누가 해놓은 거 그냥 숟가락만 던지는 거니까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장단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연구하면서도 사실 그 학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도 원래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부대끼는 건 선배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논문을 뭐 연구하고 논문 쓰려고 하는데 형들 중에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도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게 되게 아쉬웠죠. 사실 제가 그 슬라이드 올리고 이런 거 막 하는 것도 보면 그때 되게 아쉬움이 컸어요. 보면 선배들한테 먹고 싶었던 거를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이제 왜 석사를 하고 싶으냐를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수님 혼자와 그다음에 좀 더 좋은 학교와 뭔가 뭐 많은 사람들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는 이제 언노운이라고 치고 일단 여기부터 이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분의 유일한 첫째자가 된다는 거는 지대한 관심을 받고 굉장히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분은 근데 그리고 또 책임지고 어떻게든 다 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의 관심과 이런 지대한 관심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충분히 그거를 즐기고 막 물어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걸 부담스러워하면서 서로 간에 밀당하느라 좀 피곤한 사람이다. 이런 거 좀 고민하시고. 혹시 지금 대학원에 계신 분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자대를 안 가시고 타대를 가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는 왜 타대를 가신 거죠? 네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해외에서 학부를 나와서 아, 국내 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유통이 안 되시나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너무 혼나는 기분이니까 좀 안 주셔도 되겠어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럼 간단하게 그럼 대학원을 왜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대학원 선택했을 때 득과 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학원을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은 주변에서 취업하려면은 뭐 취업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석사까지 해도 괜찮다던데 막 약간 그런 말에 또 홀려서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대학원을 왜 가면 좋을까? 학부생들 눈높이 가지고 보시죠. 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을 한다고 3년 정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1년은 재밌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내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소모된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공부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느낌을 좋아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들이 되게 그리워서 그냥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공부가 느낌의 차이가? 공부를 하는 건 실제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책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대학원에 가는 잘못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남들 가니까 간다. 사실 저희 학교 뭐 포항이나 카이스트 같은 데는 되게 많거든요. 다들 가기 때문에 동기 가니까 가는 거지.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취업 안 되니까 가는 경우 진짜 100% 후회합니다. 100% 후회야. 그 이제 지옥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지옥.
저는 동기가 보면 저는 공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연구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느낌. 저는 연구를 지금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실 연구가 학위를 하고 뭐 연구원을 하고 과학을 한다는 게 사실은 공부를 얻으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너럴리스트 말고 되게 스페셜리스트로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런 생명과학 이런 분야에서 보면 그러니까 롤모델로 이제 그 사회에 나가 있는 선배들을 보면 박사학위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이럴 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동기가 아까 그 남들 가니까 간다, 뭐 취업 안 되니까 간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제 파트의 거의 초반에 나온 얘기지만 대학원 생활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이제 이 지옥을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아주 다양한 어려움들을 맛보시게 됩니다. 교수님과의 트러블이든 졸업이 너무 오래 걸리든 연구가 재미가 없든 너무 바빠가지고 뭐 주말 없이 일을 하든 뭐 월급이 적든 등등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대학원 안 가고 취업한 친구들이랑 비교해 보면 돈도 적게 받고 애들은 사회에서 되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연구실 처박혀 있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굳건한 나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이 가니까 간다 취업이 안 되니까 간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로우 레벨 그리고 그 약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버팀목이 되기 되게 힘들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회사 생활도 정말 힘들어요. 저 진짜 지옥을 그때 맛봤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약간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나는 A일까 B일까 회사일까 진학일까 이렇게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먼저 있고 내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의 방향은 어딘가에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환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가면은 내가 아카데믹한 뭔가가 좀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아카데미에 가면은 또 내가 실전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무언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자신을 조금씩 다듬어서 정의하는 데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순히 세상에 옵션이 있으니까 뭔가를 선택하는 존재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가시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되게 잘 알아야 돼요. 보면 저는 오히려 학부생 때 너무 일찍 뭔가 전공이나 진로나 이런 걸 정하는 것보다는 그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뭐 연구를 포함해서 뭐 여행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연애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를 결정하는 게 학부생 때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그 역할 기능이라고 보고 그때 그 시기에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되게 나중에 그 고생을 나중에 한다고 저는 보고 몰아가지고 막 큰 고생을 연애를 많이 해보고는 내 뜻대로 되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사실은. 하여튼 자신한테 되게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연구를 해야지, 뭐 창업을 해야지, 어디 뭐 대기업에 공무원을 해야지 하면 그 동기가 왜 생겼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다. 내 정말 깊은 내적인 동기가 내가 정말로 뭐 창업이나 아니 뭐 대학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신 것도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쓴 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잘못된 결정을 미리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책 읽었다고 해서 대학원 가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책 읽고서 대학원 안 가시면 그게 좋은 결정이면 정말로 책 한 권 보셔가지고 인생을 아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결정을 안 하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 책 자체가 제가 박사 과정 하는 동안에 계속 읽으면서도 느꼈던 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학원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그런 지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읽고 오히려 제 박사 과정에 대해서 저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지옥불을 맛보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대충 여러분들이 현재 소속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공포가 되게 균일합니다. 균일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부생 질문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꼭 해야겠다? 조금만 갑자기 아까 거의 없어가지고 짧게 답변. 네, 짧게 하세요. 저는 지금 학부 3학년 재학 중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대학원은 원래 일찍이 가려고 해서 대학원을 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한국에는 대학원을 많이 가니까 이제 얘기는 워낙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들리는 얘기가 별로 모르니까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대학원생 유학을 가면요 좋은 점은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요. 나쁜 점은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유학 그런 질문은 이제 저도 이제 유학을 결정을 할 때 이제 조금 많이 던졌던 질문들인데 답을 선배 유학생들 이제 준 답은 한국에 있으면 내가 이 내린 이제 결정에 대해서 이제 후회도 하고 그만둘까 이런 이제 유혹들이 많은데 유학을 가고 나면 어쨌든 먼 길을 떠났으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를 단단히 하고 자신을 좀 단단히 좀 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거는 환경이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좋다. 그러면 무조건 배울 게 있다. 라는 거라서요. 아마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저 같은 경우 지금 캐나다에 좀 오래 있으니까 약간 늘어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유학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랩 바이 랩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수 따라가지고 사실 뭐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뭐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도 보면 아까 뭐 자유방임이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교수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 미국에도 보면 그 오라승거 금금금 하는 PI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 미국에 있을 때 뭐 저희 교수님은 되게 자유방임이었고 랩에 잘 안 나오고 학생들도 보면 뭐 저희 랩에 철인 함정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뭐 오후 2시에 퇴근해요. 그냥 훈련하러 간다고. 아니면 뭐 집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케어 안 하거든요. 논문만 잘 나오면 결과만 잘 나오면. 근데 옆방에는 중국인 PI인데 여기는 정말로 뭐라서 금금금이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서부에 있다가 그 땡스기빙 때 저 아직 기억나는 게 저 뉴욕에 저 뭐냐 락펠러에 갔더니 그 노벨상 받으신 그 연구실 선배 놀러 갔는데 땡스기빙 그날에도 모두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휴일 그 당일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국보다 더 심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랩 바이 랩으로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갑니다. 조금 빠르게 혹시 아직도 나는 학부로서 질문을 아까 손 드신 분 있었던 것 쓰신 같은데. 분들까지는 다 할게요. 여기까지.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부생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다음 학기 3학년 대학교에 가는 컴퓨터 학생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도 어떤 분야를 정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서요. 혹시 이 세부 전공으로 가야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동기 같은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학을 박사로 바로 갔거든요. 석사 없이. 그런데 이제 박사를 갈 때 유학 원서는 이제 인간공학으로 선정됐어요. 박사는 교통공학으로 받았습니다. 잠깐 질문이 뭐였죠?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게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이제 저는 이해가 좀 돼요. 저도 약간 그랬어서 그냥 뭐 그때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선택을 해서 대학원을 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가서 공부해보니까 그냥
첫날 첫 수업 들어가서 바꿨어요. 그만큼 얄팍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근데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대학원을 왜 가시려고 선택했는지 세부 전공도 없는데 좋아 보이는 전공도 없는데 왜 대학원을 가시려고 선택했는지 그게 더 고민이실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전공이 없다기보다 네. 한 두 가지 분야 정도로 놓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거기서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미리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왜 가고 싶은지를 잘 그게 명확하면 거기에 맞는 거를 일단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거를 골랐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 주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해보고 싶고, 이건 돈 안 줘도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를. 평범한 케이스 아니라는 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안 좋아하는 주제를 고르면 그 정말 견디기 힘들걸요. 그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흥미 없고 별로 안 하고 싶은 주제 연구를 한 7, 8년 동안 해야 되면 진짜 지옥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 왜 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기초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석사를 하고 인더스트리 나가서 뭐 기업에서도 실질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주제가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서 뭐 기초 아니면 응용, 그리고 이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성격의 것들을 좀 잘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걸 한다고 하는 말씀은 원래 전망 같은 걸 보고 결정하면 지금 이제 만약 박사를 하시고 포답하시고 인더스트리 필드 나가시면 한 1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망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를 10년 뒤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지금 답이 늘어지네요. 또 아까 그랬죠. 네. 질문인데. 저는 일단 학부 3학년이고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학을 그냥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딱 지금 정해져 있고, 그것도 바이오빌리티에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근데 이거와 관련된 지금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유학을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람들하고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가는데, 지금 이제 뭐 랩에서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느끼는 그 지도 교수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뭐 자대 대학원을 간다는 것을 한국에서 대학원을 하게 되면 쉽게 내가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만나서 이 교수님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얘기라도 나눠볼 수 있고, 아니면 그쪽으로 석사나 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서 좀 내 연구 방향이나 내가 보고 있는 가치관이랑 맞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가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만나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랩도 뭐 잠깐 1개월이나 2개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랑 기계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역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발달할 수 있는 생략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뭐 실험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뭐 노이즈를 없애는 그런 전기공학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더 좋은 데이터로 옮길 때 머신러닝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린 결론이 제가 적절히 활용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랑 그리고 깊이 해야 되는 분야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구분을 하면 좋을지. 첫 번째 질문이 그 해외에 있는 셀분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거는 거기에 있는 한국 학생이든 외국 학생이든 이메일을 보내서 인터뷰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논문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그 논문들의 스타일을 보면 약간의 인성이 좀 드러나 있어요. 인성까지는 아니고 스타일. 어떤 이 사람은 막 매니저하는 공장이구나, 어떤 이 사람은 혼을 담았거나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거기까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 연구 데이터나 뭐 이런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 관련해서는 그런 거 이제 스킬보다도 질문을 명확히 하는데 더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종합적인 학문을 하다 보면은 열등감을 갖거든요. 아, 나는 데이터 다루는 건 이 사람보다 못하고 생체는 이 사람보다 못하고 메카닉스 이 사람보다 못하고 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면 내가 뚜렷한 무슨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컨택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면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가지고 만나보는 게 제일 좋고, 여력이나 긍정적인 시간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아니면 이제 정말 한국인들 찾아가지고, 혹은 그 옆방에 있는 한국인 있으면 메일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옆방의 레putation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없이 가면 정말 안 되고요. 정말 안 되고. 그다음에 분야, 말씀하신 모든 분야를 사실 요즘에 다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바이오메카닉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요즘에는. 근데 모든 그 어떤 특정 주제에 이렇게 밝혀 있는 것들을 다 알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스페시픽하게 쭉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하나를 전공하시게 될 거고, 나머지는 결국엔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상한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나 계시는 거고. 이제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한번 이제 연을 맺게 되면 그걸 바꾸는 게 사실은 좀 힘든데, 여러 가지 측면, 인간적인 면도.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게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그 교수가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는데 그런 학생들이랑 같이 다시 제가 일을 해서 저는 너무 좋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뷰 이제 주변 평 레퓨테이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좀 반대되는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 말을 또 너무 믿을 것도 못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그 커미티 멤버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교수님을 좋아서 이제 정했는데 다른 분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깐깐하고 뭐 디펜스 가서 태클만 넣고 심지어 뭐 옛날에 디펜스 들어와서 떨어뜨렸더라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다 있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냥 깐깐한 교수님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인적인 경험이 다 다른 거고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른 거라서 레퓨테이션이나 뭐 그런 인터뷰 같은 것도 들으실 때 좀 가려서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는 거예요. 혹시 또 학부 관련 질문 아까 하셨던 분이 받으시면 제가 딱 중간 지금 학부랑 대학원 사이에서 지금 그 랩실에서 하반기 인턴을 하고 상반기에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인데, 그 교수님이 지금 작년에 처음 이제 박사를 다시고 오셨는데, 박사님이 기계공학이었다가 이제 비전 쪽으로 오셔서 지식이 제가 보기에 같이 이제 연구 분야를 같이 정하는 단계인데, 저도 학부생 때 얇고 넓게 배워서 저도 배워나가는 단계고 박사님도 배워나가는 단계. 그런데 저는 이제 석사는 국내에서 하고 박사는 저는 외국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석사 때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박사님이랑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도 없고 박사도 없고 딱 그 교수님과 저랑 이제 같이 들어가는 석사 친구 2명이랑만 이제 연구실을 꾸려질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낙관적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 그게. 저는 느끼는 거는 불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교수님도 똑같이 불안하게 느끼고 저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님도 사실 인생이 있으신데 그렇게 도박을 하시진 않아요.